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그러하듯 아이 키우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2년 전 시댁과 인연을 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니 온전한 내 가족을 갖고 싶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보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아가, 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수요일쯤 내려가려고요. 이번에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 보구나. 매번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쩐다니?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나는 네가 고생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식구는 너까지 내시지만 큰 집이다 보니 제사 모시는 게 영. 이게 다 무슨 업보인가 싶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오래같이 있어야죠. 나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고 싶구나.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잘 알죠. 이번에는 제사 음식을 조금 줄이려고 해. 다행히도 오는 친척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영 찜찜하다고.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저 오전에 일찍 내려갈 테니까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요.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말이다. 네? 뭔데요? 이번에 진수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인사만 하는 거라 대접할 필요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너야 워낙 우리랑 왕래가 잦았으니까. 명절에 오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식사는 해야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언제 만나신 거래요? 글쎄다, 마음 잡고 공장 들어가더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지 뭐니. 아직 만나본 게 아니니 나도 가늠을 못하겠다. 그럼 그때 만나보면 알겠네요. 그때 내려가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오냐, 고맙다. 저는 대기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남편과 7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사업을 하다 코로나로 인해 말아먹은 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야 겨우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었죠. 성격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공과 사 구분하는 게 명확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려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셨다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도 하시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욕심도 없는 다정다감한 분이셨죠. 저에게 늘 새아가라며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저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자 노력했고 고부 갈등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바빠? 아니,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요 근래 쉬엄쉬엄 일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 추석에 형님도 오시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오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실례 아닌 거겠지? 왜? 어색해? 좀 그렇지. 지난 설에 인사 오고 나서 갑자기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네. 번호는 알아?
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내가 동서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예의겠지? 예의랄 것까지야.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지 뭐.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참에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참.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알겠어. 이따가 퇴근하고 봐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최경이라고 합니다. 동서예요. 아, 네. 어쩐 일이에요? 이번 명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결혼하시고 따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내가 형님이니까 그래도 되지? 근데 명절에 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뭘 어떻게 해? 명절이 그냥 명절이지 뭐. 설마 나보고 음식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아, 그럼 명절 당일에 내려오시나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명절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시집살이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결혼하시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에 틀어박혀서 음식을 해.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 일정 잡아놔서 못 가. 동서가 늘 음식해왔다며? 아, 그러시구나. 여행도 다니시고 좋네요. 비꼬는 거 아니지?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용돈 200만 원 보내드렸어. 안 그래도 동서 계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좌 좀 불러봐. 제 계좌는 왜요? 그냥 여행 가버리면 욕할 거잖아. 뒷말 안 나오게 수고비라도 주겠다 이거야. 그럼 동서도 불만 없을 거고. 어머니는 용돈 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 형님, 지금 돈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날이 섰어. 그냥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이번 명절에 고생 좀 해. 일단 알겠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솔직히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리고 집안도 빵빵해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고작 돈에 꼬드김 당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매번 곤란한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은 늘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렇게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으니 돈에 홀리셨던 겁니다. 결국 첫 명절은 고사하고 그 뒤로도 형님은 매번 명절에 용돈을 보내오며 정작 본인은 얼굴도 안 비췄어요. 명절 전후로 해서 주말에 식사 한번 하고 안부차 연락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 오너의 딸이었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었고요. 무력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저와 형님을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에 내 생일에 내려올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이고 학교에 일이 있어서 생일 전주에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못 가. 경이랑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 그리고 나 일요일에 출근해야 해서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자. 뭐, 결국 내 생일엔 아무도 못 오는구나.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요? 걔네들이야 워낙 바쁘잖니. 뭔 놈의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진수도 본사 부서로 옮겨서 출장도 가고 그런다는데 못 온다는구나. 저희도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죄송해요. 토요일에 가서 만난 거 대접해 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쇼핑도 좀 하시고요. 됐다. 울며 겨자 먹기지. 어렵게 키운 두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생일날에 혼자 버려지고. 이게 뭐니? 버려지다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네 형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나마 너희들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생일엔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니? 참나.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잖아요. 미리 용돈도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세요. 용돈 네가 얼마나 보내줄 건데? 큰애는 늘 200만 원 정도는 보내던데. 근데
선생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달 200만 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힘닿는 대로 드릴게요. 이 사람도 프로젝트 끝나면 수당 들어오고 해서 목돈 생겨요. 목돈이라고 해봤자 푼돈이겠지. 선생질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큰애 좀 본받아라. 어제 큰애가 500만 원 보내왔더라. 500만 원? 무슨 일로? 왜긴 나 옷이나 필요한 거 사고 나머지는 용돈 하라고 준 거지. 네? 형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형님 능력자시네요.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다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 작은애, 너도 이참에 그 선생질 때려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야. 너도 큰애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고생은 안 해도 되잖니? 나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기술과정, 그게 뭐 대수라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솔직히 경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어? 매번 명절마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는데? 그럼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늘 하던 사람이 해야 손에 익어서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남자라서 잘 몰라. 시어머니는 형님을 두둔하기까지 하며 저를 거의 식모로 대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기 중 시험 기간, 수행평가 기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과목이 일반 과목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시겠지만 정말 바빠요. 아무튼 매번 명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용돈을 보냈어요. 그래놓고는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놀러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저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셨고 형님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몸고생 마음고생 혼자 다 하던 저는 임신 11주 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취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죠. 왠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웬일이야? 아니 2주 뒤면 설 명절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서운해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미리 용돈 보내드렸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직 몸 덜 추스린 거 아니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던가. 에이, 저 이제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못 오신다는 거죠? 결국 또 저 혼자 해야 하네요. 뭘 그런 걸 물어? 동서도 따로 챙겨줘? 나 참, 그런 거라면 미리 말하지.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무튼 못 오시는 걸로 알게요. 그래, 잘 지내고. 형님, 안부차 연락드려요. 내일 모레 설인데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왜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안 할까봐? 도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 일터니 정신도 가출했어? 지금 이거 시짜짓 하는 거지? 네? 시짜짓이라뇨? 그리고 여기서 아이 이야기를 왜 해요? 안부차 연락드렸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안부차 핑계로 나 갈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지금 동서 계좌로 3만 원 보냈으니까 이걸로 커피라도 사 먹어. 나 대신 수고 좀 해. 뭐라고요? 3만 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수고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해외에서 돈을 좀 써서 이체할 수 있는 게 3만 원뿐이네. 난 풀빌라에서 여유를 좀 즐기는 중이라 그럼 수고해.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미친년, 영원히 후회하게 해줄게. 뭐? 미친년?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3만 원 보냈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내가 이거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쪽은 여유인지 나발인지 마저 즐기세요. 뭐? 너 한국 가면 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형님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도 캐내려고 심부름 센터에 사람을 고용해서 형님의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형님네 친정은 공장장 자리를 핑계로 뒷돈도 받아 챙기고 있었고 거기엔 아주버님도 가담해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명절 당일에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아주버님 부부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새벽바람에 시댁에 온 거 있죠. 기니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의 친정이 사정이 조금 어렵게 돼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침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모든 증거를 다 내던지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한참을 종이 뭉치를 보더니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왔고 아니나 다를까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모든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네? 저요? 그래, 내 인연 우리 집안 말아먹고도 편히 살 줄 알았어. 니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무슨 소리세요? 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기다뇨?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회사 지금 부도위기인 거 누가 익명으로 비자금 관련된 거 고발했다는데. 그거 동서가 뿌리고 간 증거들이잖아.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가 뭐라 했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죠? 너 당장 시댁으로 와라. 오늘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마. 무슨 버릇이요? 어머니나 버릇 고치세요. 돈 욕심 없던 분이 돈맛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아니요.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절 대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죠. 어머니도 형님이랑 똑같아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어린데도 제가 꼬박꼬박 대접해주니까 아주 제가 만만하죠? 지은 죄 달게 받으시고 행동거지 좀 똑바로 하세요.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지 말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너 당장 현수랑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둘 생각 없다. 돈도 없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아, 네 알아서들 하세요. 현수 씨도 어머니라면 지긋지긋하다던데요? 이참에 연 끊으시던가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니까지 게 어디서 천륜을 끊으려 해? 아, 그만 시끄럽게 하세요. 귀 아파 죽겠네. 그럼 전 이만. 남은 인생 돈만 쫓다 잘 살아보세요.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손 쓸 새도 없이 조사당하고 순식간에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전문 경영인이 고용되고 공장은 재가동되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죠. 자연스레 시어머니도 돈줄이 끊겼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은 손절을 쳐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부는 자연스레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좀 잘 모으고 부풀리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시댁을 한번 뒤집어 놓았더니 그 뒤로는 안 왔지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얼굴 보고 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한때 사이가 좋았던 고부지간도 형님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이렇게나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연을 잘 챙겨 듣고 하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막 아기가 잠들어서 그런데 3층에서 자꾸 쿵쿵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 미안해 지희야. 잠깐 뭐 좀 찾느라고 그랬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할게.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3세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미 2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리가 있다니. 3세대가 같이 살기는 해도 현관이랑 주방 화장실도 다 따로고 여태껏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잘해왔잖아.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완전히 따로라고 해도 아무래도 밑에 층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위층에는 또 형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방음 공사도 잘 해놨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것보다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저도 임신 중이고 곧 애가 한 명 더 늘게 되면 방도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형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슬슬 부모 품에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그거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나가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형님도 슬슬 독립할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 부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형님은 의외로 눈치 없고 둔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백수처럼 집에 눌러앉아 살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얼굴에 못 들고 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백수가 아니야. 부모님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 지희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수라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야 시부모님께 몇십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다잖아요. 고작 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형님이 앞으로 딱히 결혼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 부부나 제 아이들도 공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지금처럼 저희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방꾼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인 거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축하 선물을 줬을 때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백수의 회방꾼이라고 무시했었던 거야? 솔직히 축의금 같은 거 주셨을 때 동생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안 달란 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님 싫어요. 그러니 좀 빨리 나가주시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3층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즉 지금은 애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나를 내쫓고 싶은 거고 애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나를 가정부로 쓰고 싶다. 이거네? 선우도 같은 생각이야? 당연하죠. 선우도 애들 방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형님이 독립하신다고 하면 찬성할걸요? 완전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알겠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2세대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지? 정말요? 아싸! 짐은 언제 싸실래요? 집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짐 보내드려야 되니까 집 구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준비가 끝나면 연락해줄게. 그럼 이만. 일주일 후. 아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살림살이 어디 갔어요? 벽지도 다 벗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네가 우리 집에 2세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너네를 이사시키려고 밤에 짐을 다 옮겨놨어. 아니, 왜요? 제가 언제 저희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멋대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너는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끄럽네 방해되네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남이었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건 선우라고요. 나중에 이 집이랑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선우가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선우 아내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저도 말할 권리가 있죠. 물려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싫다면 싫은 쪽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결정하는 건 나야. 고작 선우보다 몇 년 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마시죠. 이 집은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 집이고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을 집이죠. 형님 집이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아빠 집도 엄마 집도 아니야.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형님이 징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산 내 집이라고. 내가 나고 자란 예전 집은 네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했지만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같이 살자고 부른 거야. 즉, 나머지 가족들이 내 집에 살고 있는 형태라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을 사요? 너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 난 이래봬도 나름 잘 나가는 소설가야. 지희 너는 소설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재택근무를 하는 게 소설 쓰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잘 나간다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집이 누구 소유인지도 그렇고 다 금시초문이라고요. 아니야, 말했잖아. 애초에 2년 전에 선우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렸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너잖아. 그때 부모님이랑 선우가 다 여기는 네 형님네 집이야 라고 설명했었어. 설마 해서 묻는 건데 잊은 건 아니지? 잊고 있던 거 맞나 보네. 고작 2년 만에 까먹고는 여기를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고 정작 집주인인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배꼽 잡네 진짜. 선우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도 끈질기게 붙어 사는 주제에 말이야. 눈치 없고 둔한 건 과연 누굴까? 저도 까먹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착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고 기어오르더니 설마 스스로 한 착각이 네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내가 다 쪽팔린다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 집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려면 지금 내는 월세의 2배는 더 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가구랑 가전이랑 다시 돌려놔주세요. 왜? 이제 집에서 나갈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선우 직장만 정해지면 나갈 거라고도 했었고 마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니, 아직 살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형님 집이 너무 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다못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싫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말했지?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일단 가구랑 가전은 네 친정에 보내놨으니까 집이 안 정해졌으면 일단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제 친정에 보내줬어요? 친정 오빠네 부부랑 사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 심정도 잘 알겠네. 사이 안 좋은 오빠 부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친정이 싫으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아기까지 있잖아요. 어린 조카를 밖으로 쫓아내다니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보 취급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애를 방패로 내세운다고 용서해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너도 나를 무조건 쫓아낼 생각만 했으면서 남의 태도 운운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저는 그저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뭐래? 네가 애야?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까먹어서 그랬다고요. 이제 변명은 됐어. 더는 시간 낭비야. 지금 당장 나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난 이제 너희 관련된 일에 일절 엮일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마. 형님. 나 이제 곧 미팅 가야 돼. 집 도어락 비번은 내일 당장 바꿀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이만. 그 후 지인은 텅 비어버린 2층에 눌러앉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등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넓고 역도 마트도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너무 잘 보였고 자꾸 따라다닌다고 일에 집중도 안 되어 확 짜증이 나서 동생 선우에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선우는 곧바로 사과하고 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결국 지인의 친정에 잠깐 머물며 새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이 안 좋은 친정 오빠네 부부와 매일 싸우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참 불쌍하게 됐네요. 다혜야, 답장 좀 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지 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아,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아,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아,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어?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3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